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나무숲 건강도서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내 아이에게 대물림 되는 엄마의 독성이라는 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총 6개의 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복합 오염을 일으키는 생활용품 속 화학물질 4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있는 경피독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지막에 경피독에 대한 솔루션도 설명을 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암예방협회 의장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앱스틴이 바람의 주요 원인으로 75%를 차지하는 게 바로 욕실용품이나 화장품 등에서 나오는 경피독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피부를 통해서 흡수되는 그 화학물질, 유해물질을 경피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바디버든이라는 용어도 있는데요. 합성화학물질이 이제 흡수돼서 체내에 그 축적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총량을 바디버든이라고 하는데요. 그 임신한 여성의 양수에서 산모가 즐겨 사용하던 샴푸 냄새가 났다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세상 어느 것보다 깨끗해야 될 양수가 샴푸 냄새가 날 정도로 오염됐다는 사실은 저도 보고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산모가 중학교 때부터 샴푸를 사용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결혼할 때까지 보면은 최소한 10년 이상 유해 물질이 체내에 침투를 했고, 그게 임신 후에 자연스럽게 자궁으로 유입돼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샴푸의 유해 물질이 체내에 흡수되고 있다고는 사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책 56페이지에 보면 경피독의 위험성을 정리해 두고 있는데요. 우선 경피독은 통증 자극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자각하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피부를 통해 흡수되는 화학물질은 자연 배출량이 10%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과 림프액을 통해서 온몸으로 퍼지기 때문에 온몸 곳곳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일상생활용품에 경피독 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용품 매일 쓰는가 지 않습니까? 양은 적지만 오랫동안 반복해서 계속 쓰기 때문에 체내에 그만큼 축적되기 쉽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피부로 흡수되는 경우와 입으로 흡수되는 경우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간을 경유하느냐 경유하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경구 흡수인 경우는 입을 통해서 음식이나 물이나 화학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식도와 소화기를 거쳐서 반드시 간을 경유한 후에 혈액으로 들어가서 온몸으로 퍼지게 되죠. 그렇지만 경피로 흡수되는 경우는 화학물질이 예를 들어서 피부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간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혈액 림프액으로 들어가서 온몸으로 퍼지게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경피독이 무서운 이유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것은 소화기를 거쳐서 반드시 간을 경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에서 하는 일이 해독작용 있잖아요. 그래서 경구 흡수인 경우는 간을 경유해서 혈액과 림프액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독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고요. 경피 흡수인 경우는 피부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이 간을 경유하지 않고 바로 혈액과 림프액으로 전달이 됩니다. 간에서 해독 과정을 이제 거치는 거 우리가 초회 통과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경피 흡수인 경우는 간의 초회 통과 효과, 즉 해독작용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피 흡수되는 유해 화학물질은 자연 배출량이 10%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술을 빨대를 통해서 마시게 되면 더 빨리 취할까요?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훨씬 더 빨리 취할 가능성이 큽니다. 술을 빨대를 통해서 마시게 되면 아무래도 입에 머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알코올이 그만큼 경피로 흡수되는 양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취하게 되고요. 독사에 물리는 경우에도 뱀의 독이 피부를 통해서 바로 혈액으로 퍼지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경피를 통해서 유해 화학 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몸으로 빨리 퍼지게 되고 간의 1차 해독을 경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한 것입니다. 경피독의 흡수를 촉진하는 합성 계면 활성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면 활성제는 경계면을 활성화시키는 물질인데요. 물과 기름을 융합시키는 특징 때문에 생활용품에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합성 계면 활성제는 석유를 원료로 만들어지고요.
표면을 보호하고 있는 피지막을 녹이기 때문에 피부 방어 기능을 약하게 만들어서 경피독의 흡수를 또 촉진하는 기능도 하게 됩니다. 세제나 화장품 등이 많이 쓰이고 있고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간에서 대사되지 않기 때문에 체내에 쉽게 쌓이게 되고, 경피독이 지방이 많은 기관에 축적이 되기 때문에 특히 뇌에 여러 장기에 손상을 일으키고 피부염이나 알레르기, 암 유발 원인이 되고 환경 호르몬으로도 작용하기 때문에 여성 건강에 위협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ADHD나 자폐증, 신경계 장애 등 엄마에게서부터 아이에게로 전달되는 세대 전달 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위험성이 큽니다. 경피독이 부위별로 흡수되는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요. 팔 안쪽을 1이라고 봤을 때 생식기는 무려 42배나 됩니다. 그리고 두피 같은 경우도 3.5배 정도 되죠. 두피는 모낭이 크고 많아서 체내 침투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모낭염이 생기게 되고 탈모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생식기 같은 경우는 피부 장벽이 방어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린이나 여성들 건강에 이 신체 부위별 경피 흡수도를 봤을 때도 굉장히 위협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경피독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초기에는 주로 피부 이상이 생기는데요. 피부가 건조해진다거나 비듬이 많이 생기고 주부 습진 같은 게 생길 수 있습니다. 피부 방어 기능이 악화된 경우에죠. 그 다음에 온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면역력이 떨어지고 신장이나 간 기능에 장애가 생기고 또 바람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지방이 쌓이는 성질로 인해서 뇌와 신경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특히 지방이 많은 기관이 뇌와 여성들이 이제 유방하고 자궁 이런 쪽에 미치는 영향이 아무래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 호르몬으로도 작용하기 때문에 부인병 증가가 이제 많이 되고 있는 그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고요. 세대 전달 독성이 있어서 신생아의 선천적 이상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기도 합니다. 잠복 고환이나 요도 하열, 뇌장애 같은 것들이 생기는 원인인데요. 신생아의 경우 요도 하열은 정상 요도인 경우에는 끝까지 소변이 나올 수 있는 요도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요도 하열이 생기게 되면 아이가 제대로 소변을 누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또 잠복 고환 같은 경우도 고환이 정상적인 위치에 위치해야 되는데 내려오는 도중에 멈춰버리게 되는 이 경피독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 수많은 화학 물질들이 널려 있는데요. 세탁용 세제는 의류에 세제가 남아있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고, 주방세제 같은 경우는 주부습진을 일으키고요. 샴푸, 린스, 바디 샴푸 같은 경우도 두피에 모낭염, 탈모를 또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치약, 구강 청정제 같은 경우는 특히 입속에는 각질층이 없는 점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경피 흡수가 많이 될 수 있죠. 어린이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화장품에는 착색제, 유화제, 보습제 등 유해 첨가물들이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파마액 연모제 같은 경우도 임신 중인 여성들은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로션류 같은 경우는 목욕하면서 흡수율이 높아질 수 있고, 생리용품 종이 기저귀 같은 경우는 염소계 표백제를 쓰기 때문에 여성들 자궁 내막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경피독이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원인으로도 지목되고 있습니다. 계명활성제가 단백질 생성을 억제하고 근육 손상을 시키기 때문인데요.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근육량을 늘리고 체지방을 줄여야 되는데, 이 근육 형성에 경피독이 제대로 되지 못하도록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경피독 솔루션을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경피독의 유입을 줄일 수 있는 접촉을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생활용품을 쓰는 게 좋겠습니다. 세제라든지 헤어, 바디, 오럴 케어 같은 개인용품, 그 다음에 화장품 같은 경우 아메이 제품으로 한번 바꿔서 써보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피부와 장을 유지하는 게 필요한데요. 피부가 건강해야 되는데 또 피부 건강하고 장 건강이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건강한 피부, 장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피부 같은 경우는 pH 약산성으로 유지를 하는 게 좋겠고요. 목욕할 때 피부를 너무 자극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가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되겠죠. 피부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
전체적인 스트레스 관리라든지 호르몬 영양 불균형 이런 부분들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독소를 배출을 활성화 시켜야 되겠죠. 해독 디톡스 클린 같은 디톡스 프로그램을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2회 정도 디톡스 프로그램을 실천하는 것도 강력히 추천드리고요. 그 중에서 혈액과 림프의 순환을 도와주는 규칙적인 운동과 경피독뿐만 아니라 일반 다른 독소들, 중금속 같은 거 이런 독소들을 배출하는데 식이섬유가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상시에 규칙적인 운동과 식이섬유 섭취를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이 경피독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6월달에 새롭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이글드림 가족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유익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